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8월 12일 토요 방송입니다. 자, 토요경마 서울경마 10개 경주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주 바로 들어갑니다. 자, 1경주는 2세 안말 경주죠. 주중에 한번 분석을 해봤던 마필들이 나옵니다. 자, 이번 첫 경주 퍼스트 선택, 첫 번째 선택입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주중에 소개해드렸던 마필 가운데 블루레몬은 스페셜 포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출발지가 유리하면 요 마필도 가능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4번 오리온 알파, 10번 스페셜 포스, 요 마필을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말 경주에서는 제가 10조에 태평 파이터를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태평 파이터가 이 경주를 피하고 일반 경주로 갔어요. 상금이 더 센 경주를 버리고 상금이 약한 경주로 갔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1000m가 아니고 1200을 썼습니다. 어쨌든 뭐 그 경주는 나중에 풀어보고요. 자, 첫 경주 이런 마필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번 승부를 가져가는 이유는 바로 요 녀석 때문입니다. 주행심사 모습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 마필을 소개 안 해드린 이유는 이 얇은 마체 410kg대의 마체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두권 경합에서 밀릴 경우에 쉽지 않겠다 라는 판단 때문에 제가 화요일날 방송을 통해서는 이 마필을 거론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마무리 훈련 과정에서 제 눈길을 끌었어요. 마무리 훈련 과정에서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이 뒷직선에서 뛰어온 게 아니라 발주대에서 나왔습니다. 1000m에서 발주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뛰는 거예요. 자, 발주에서 나와서 뛰었으면은 결승선 이제 지금 통과했죠. 결승선 통과하면서 그러면 좀 무대를 재야 되는데 결승선 통과한 이후로도 1코너, 2코너까지 쭉 이어지는 그러한 그림을 보였습니다. 마체가 얇은 안말입니다만 상당히 파워풀한 주행을 구사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스피드감도 좋고 밸런스도 제법이에요. 마무리 훈련 과정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걸작 스카이, 근데 뭐 공교롭게도 인기를 좀 많이 모으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걸작 스카이는 마무리 훈련 과정에서 발주부터 결승선까지 아주 깔끔하게 소화를 했고 길게 가는 힘까지 좋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인 걸작 스카이, 걸작 스카이를 토요 첫 경주 첫 번째 선택의 주인공으로 한번 붙어볼 예정입니다. 걸작 스카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경주 퍼스트 초이스 첫 번째 선택 6번 걸작 스카이 관심 마필로 주목해야 될 마필로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내측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한강 스카이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인데 발주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약점은 있는데 그렇다고 이 마필이 초반이 느리냐? 그렇게 느리지도 않아요. 최근 경주만 외곽에서 초반에 좀 차분하게 풀어가느라 이렇게 초반 타임이 조금 늦게 나오는 거예요. 후미에서 스타트 월 1하롱이 14초 프레까지 나와주는 마필입니다. 이 정도면 그렇게 느리지 않다.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박태종 기수가 초반에 좀 밀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레이스를 풀어갈 것이 유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3번 딘 시챔프, 5번 에펠탑, 7번 스피어 퀸, 8번 테마 탄생. 요런 마필들이 남은 한 자리를 다툴 것 같습니다. 방금 거론해 드렸던 마필 가운데 이 스피어 퀸이 그나마 좀 다크호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번 경주에 다크호스 역할이 가능한 마필인데 상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체중이 조금 불어 있어요. 체중이 좀 빠져야 됩니다. 수영 조교를 많이 소화를 했어요. 이 효과가 체중 감소와 맞물려서 이번 경주 스피어 퀸이 현장에서 한번 사고를 칠 수 있지 않을까. 훈련 시의 발걸음이 아주 경쾌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체중만 좀 빠진다면 안고 갈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전 세력 가운데서는 에펠탑, 이 에펠탑이 직전 경주 재검 받고 나왔죠. 2월달에 뛰고 이제는 정상 주기로 돌아왔습니다. 3주 만의 출격인데 직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 뒤가 탄탄해졌어요. 주행할 때 힘이 실립니다. 뒤를 차주는 모습이. 그래서 정상 주기로 돌아온 에펠탑은 반드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한강 스카이를 중심으로 에펠탑을 일단 기본, 여기에 3번, 8번 그리고 다크호스로 7번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경주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3경주입니다. 6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제가 1경주 때 말씀드렸던 문제의 마필 태평파이터가 상금이 센 경주를 버려두고 이 경주를 선택을 했어요. 능력이야. 이번 경주 최고입니다. 능력은 인정합니다. 선행, 방해할 마필 없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선행은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 경주를 썼을까? 물론 2세 안말 경주가 순발력이 뛰어난 마필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레이스를 풀어가기가 오히려 이 경주보다 조금 깝깝한 일면은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간다. 자, 능력은 분명 으뜸인데 결과는 어떻게 이어질지. 자, 심정은 오히려 6번 태평파이터보다는 4번 뱀프나 7번 뉴포인트 쪽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풀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심정이에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황후강자 다코스를 굳이 꼽아보자면 이변 가능성 있는 마필,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누리태양 정도. 3세마로서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마필의 컨디션이 확 올라왔습니다. 밸런스가 많이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데뷔전 뛰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마필도 역시 다크호스에서 역할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6번 태평파이터를 판단하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축으로 인정하고, 선행하면은
그냥 꽂힐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분위기가 바뀐다면은 요 녀석을 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7번. 그 다음에 도전 세력으로 뭐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뭐 9번이나 5번 요런 마필들은 닭코스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전개가 나와준다면 이 안에서 저배당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3경주 뭐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요. 현장에서 분위기를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4경주입니다. 5등급 1700 9두에 단천원 편성이에요. 이번 경주도 인기마 접전 구도의 가능성이 살짝 보입니다. 카미노 선행이죠. 선행 갑니다. 선행 방해할 마필 없습니다. 원더풀 조이가 직전 경주 앞에 갔습니다만 두 마필의 순발력 차이는 많이 납니다. 게이트 딱 열리고 땡 하면은 그냥 카미노는 원더풀 조이보다는 한 2마신 정도 앞에 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순발력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원더풀 조이도 뭐 선행만 하느냐? 아니거든요. 따라가서도 경쟁력 있는 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이에요. 앞뒤가 다 있는 마필입니다. 또 원더풀 조이가 이현종 기수가 직접 한번 타봤고 이번에는 조금 더 나은 호흡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력한 상대로 손색이 없는 흐름입니다. 자, 5번, 4번, 5번 여기서 마무리될 것인가? 이 디자이어 투윈도 이날 컨디션 급상승, 이변 주목, 제가 이변 가능성 잡아드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앞에 편하게 갔을 때 이런 걸음이 나와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카미노를 넘어설 수 있느냐? 못 넘어가요. 카미노를 넘어설 수 있는 순발력은 전혀 되지를 않는다. 자, 안쪽에 있는 마필 채플 프린세스 순위권 정도 가능권이고요. 리얼팩 이 마필도 느려요. 전반적으로 꾸역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매력이 없다. 결국 이번 경주는 다 버리고 나면 도전권에서는 딱 하나 남네요. 요 녀석 라이오넷. 라이오넷 최근 순위는 그렇게 순위권 밖에서 놀았어요. 능력검 사고 바닥을 쳤고. 하지만 이 라이오넷은 지금 5등급으로 강급된 가운데 두 번째 경주를 맞이하는데 개인적으로 5등급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그러한 사이즈가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간명하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5번, 4번, 3번 복조 형태면 깔끔하지 않나? 카미노가 고개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발력과 스피드, 힘이 워낙 좋아서 버텨내고 있거든요. 이 밸런스가 안 좋은 걸음 가지고. 그래서 축으로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유력하긴 하다. 결국 54, 53 두 방이 아니라 복조 형태의 공략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에요.
뭐 최종적인 결론은 환수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4경주는 5번, 4번, 3번 이 세 마리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5경주입니다. 5등급 1300 12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블루밍스타 제일 빨라요. 초반 1하롱이 13초 4, 13초 4, 13초 4. 이 타임을 견제가 들어올 마필이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실버 부스터 정도가 그나마 13초 6, 13초 8, 13초 7. 뭐 실버 부스터 정도가 그나마 초반 순발력 싸움에 가세할 수 있을 정도 흐름이에요. 나머지 마필들은 빠른 마필이 없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블루밍스타가 선행을 하고 직전처럼 한 바퀴 돌 수 있는 흐름입니다. 부담 중량이 2.5가 올라갔습니다. 체구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500kg에 육박하는 순말입니다. 56.5 큰 문제되지 않는다. 경주거리가 크게 늘어났으면 몰라도 직전 뛰어봤던 1300 이번에도 1300 결국 블루밍스타를 인정하고 풀어가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강력한 상대는 바로 옆에 있는 원더풀 남촌입니다.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에요. 직전 경주 우승을 거두고 올라왔는데 직전도 외곽인 10번 게이트에서 종반 근성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 마필 중속도 갖추고 있어요. 블루밍스타가 치고 나가면 원더풀 남촌이 따라서 꼬리만 보고 뒤통수만 보고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 정도의 스피드가 나와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뭐 블루밍스타를 쭉 바로 따라가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밀어붙이면서 간다면 충분히 저는 엉덩이 보고 따라 붙을 수 있다 라는 판단이에요. 자, 나머지 마필 중에 7번 위즈업, 안쪽에 있는 1번 에코존, 뭐 이런 마필들 강력한 상대로 대두될 거예요. 변수가 있다면 6번 세화꽃 다코스, 요 마필이 종반 매서운 한발이 일품이거든요. 세화꽃 특히 혼전에 강합니다. 9번마 블루밍스타가 선두권을 싹 정리하고 승세를 굳혀가면서 나머지 마필들이 뭉쳐버린다면 쑥 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다코스, 그리고 변수 한두 정도 더 본다면 8번 실버 부스터 정도가 되겠죠. 블루밍스타의 순발력을 그나마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점이에요. 블루밍스타가 쭉 치고 나가고 나머지 마필들이 얼레벌레 할 때 그 뒷선에서 그냥 곱게 따라갑니다. 그냥 꼬리만 물고 가는 거예요. 외곽에서는 원더풀 남촌이 꼬리 물고 오고 안쪽에서는 실버 부스터가 꼬리 물고 가고 이런 전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마필 간 싸움에서는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만 전개가 잘 풀리고 전개가 꼬이면 또 몰라요. 외곽을 돌아 안쪽에 두텁게 형성돼 가지고 또 외곽 도는 과정에서 힘을 많이 써야 된다면 전개는 항상 변수가 많고 정말 무궁무진한 변수가 있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전개를 다 정확하게 예측해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정리하면은 9번 블루밍스타가 선행 한 바퀴 돌아버릴 가능성이 높다. 외곽에서는 10번이 따라붙고 안쪽에서는 1번이나 7번
이런 마필들이 가능성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7번 위즈업이 1번 에코존보다는 조금 더 기대치가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를 보면은 10번, 7번, 1번 순위 되겠죠. 다크호스는 6번과 8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 모두 11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 토요경마 두 번째 선택입니다. 세컨 초이스 두 번째 선택. 이번 경주 제가 주목하는 마필, 관심 갖고 있는 마필은 외곽에 있는, 아니죠, 경주를 잘못, 그렇죠, 여기죠. 여기가 6경주죠. 6경주 두 번째 선택. 7경주를 펴놓고 제가 설명을 했네요. 다시 한번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6경주가 세컨 초이스 두 번째 선택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찬지 스카이. 솔직히 뛰는 주행 자세는 좀 거슬려요. 많이 거슬립니다. 발을 좀 높게 써요. 발을 높게 쓰는 단점, 이 단점이 눈에 거슬립니다. 만약 천지 스카이가 1400X, 1700X 좀 긴 거리 나왔다면 이런 발을 높게 쓰는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1200입니다. 외곽이고 발을 높게 쓰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천지 스카이는 마필 스스로 끌고 나가려는 투지가 그리고 스피드가 좋아요. 이렇게 발을 높게 쓰면서도 스피드가 있고 투지가 있기 때문에 중속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중속이 뛰어난 마필들은 작전 구사하기가 좋죠. 경주를 풀어가기가. 1200에서는 이 거슬리는 밸런스를 가지고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이 천지 스카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번 두 번째 선택의 주인공입니다. 천지 스카이 노리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6경주에 이어서 7경주가 바로 토요 최고의 선택, 베스트 초이스입니다. 토요경마 최고의 선택입니다. 메인입니다. 이번 경주는 컨디션이 올라온 도깨비를 주목해야 될 경주예요. 4월달에 입상을 하고 살짝 컨디션이 보합세를 보였던 도깨비가 이번에 상태가 급 호전된 모습입니다. 뒤를 차주는 맛이 제대로고요. 물고 튀는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도깨비 상태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상태에 올라왔습니다. 완벽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9%까지는 올라왔다. 이 정도의 능력 발휘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게 금주 새벽 훈련 시에 지켜본 도깨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도깨비를 노리고 들어갈 겁니다. 뭐 파워풀 화성, 별빛마루 이런 마필들도 가능권이고, 또 뭐 은승마루, 천둥오라기는 강력한 우승 후보고, 외곽에 있는 문학송까지 가세하겠습니다만 반드시 도깨비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토요 최고의 선택 7경주 도깨비를 주목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8경주로 넘어갑니다. 8경주입니다. 4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 3연타석 승부죠. 3연타석 그리고 라스트 초이스입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지막 선택을 이번 8경주에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인기 순위에서는 뒤로 확 밀리겠습니다만 톱 클래스. 이 톱 클래스가 입상하고 1번 게이트인데 입상 실패를 합니다.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해요. 또 1번 게이트인데 순위가 또 하락합니다. 직전은 9번 게이트에서 의미 없는 경주를 펼쳤고요. 자, 이때의 하락은 경주거리 1400 그리고 초반에 레이스를 느슨하게 풀어간 거, 이때는 아예 그냥 바닥에서 놀았던 거, 이때는 뭔가 좀 움직여 보려고 그랬는데 마필의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경주별로 분석을 해보니 제대로 풀어간 경주가 없어요. 이 3번 경주 동안. 그러면 이날 이후에 이 마필은 승부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거죠. 톱 클래스. 적정거리인 1300에 출격합니다. 출발지도 5번 게이트면 적절합니다. 편성 아주 강한 마는 없어요. 옆에 있는 4번 라운 엠파이어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테고, 8번 금화울루어, 2번 은혜충만, 요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텐데, 은혜충만의 경우 56 1300 글쎄요, 버틸 수 있을까요? 56 달고 이 마필이 데뷔 이후에 6세인데 56을 처음 달아봅니다. 한 번도 56을 달아보지 않았어요. 물론 0.5가 늘어났기 때문에 에게 겨우 0.5. 만약에 이 마필이 뭐 52에서 52.5 뭐 이 정도 불어났다. 52에서 불어났다. 52에서 0.5 불어난 거하고 55.5에서 0.5 불어난 거는 이건 천지 차이거든요. 같은 0.5라도 어느 시점에서 늘어나느냐. 56의 은혜 충만은 1300에서는 저는 승산이 없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설픈 인기 마필들이 판을 치는 경주가 바로 이번 경주다. 톱 클래스를 주목하면서 이번 경주는 임팩트 있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라스트 초이스입니다. 마지막 선택. 적중하고 남아있는 경주를 풀어봐야죠. 자, 9경주입니다. 이어지는 9경주 3등급 1400 9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관심이 가는 마필이 한두 출격합니다. 8번 아스펜 로스입니다. 1년 하고 3개월을 쉬었습니다. 1년하고 3개월을 쉬었어요. 지난해 5월달 뛰고
지금 올해 8월달에 복귀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능력 마필이에요. 아스펜로스 5번 뛰어서 3승 준우승 이내 한 번 딱 부러졌어요. 이 아스펜로스 뭐 정상적으로 부상 없이 쭉 풀어간다면 1등급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초고속으로 올라갈 마필로 손색이 없다. 저는 그 정도로 이 마필 높게 평가하거든요. 자,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인기 순위에서 라운 아메리칸 다음이에요. 물론 1년 3개월의 어떤 공백,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긴 합니다. 너무 많이 쉬었죠. 이제 훈련 시 지켜본 모습은 멀쩡하다. 특유의 투지 넘치는 주행, 뭐 안정적인 밸런스, 파워감, 스피드감 모두 좋아요. 보조주로를 휘젓고 다녔는데 아스펜로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라면 이제 실점 감각인데, 그것도 뭐 능력이 비슷했을 때 하는 얘기고, 저는 라운 아메리칸 정도는 그냥 데리고 놀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거든요. 뭐 라운 아메리칸도 좋은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더 뛰어줄 여지가 많은 일종의 기대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펜로스급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뭐 현장에서 체중 상태까지, 체중까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아스펜로스를 좀 더 강하게 보고 싶다. 뭐 라운 아메리카는 강력한 상대로 손색이 없는 상황이고요. 힘 좋은 더 리퍼, 힘이 장사죠. 뚝심이 아주 좋습니다. 3위 하다가 직전 오랜만에 입상해냈고요. 기습가성한 5번 부스터 로켓, 다코스죠. 이 녀석은 50일이면 아주 재밌는 부담 중량이에요. 기습 가능합니다. 종반 역습도 되는 마필이에요. 앞뒤가 다 있는 부스터 로켓, 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치고 나가야죠. 강마들이 외곽에서 버티고 있는데 뒤에서 올라와서 역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앞에 나가서 유리한 전개로 버티기를 한번 노려봐야 이변 가능성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 요 정도 싸움이네요. 뭐 7번 스마트 전사까지 직전 경주 생각하면 속이 아픕니다. MJ 베스트의 스마트 전사로 이렇게 딱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어쨌든 지나간 건 지나가고, 이번 경주 MJ 베스트는 저는 부담 중량이 좀 과중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경주 소개하면서 능력 마필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부각시켜 드렸는데, 놓고 메인이었죠. 직전 메인의 주인공. 근데 이번에는 57.5예요 직전 53입니다 플러스 4.5. 이 마필의 능력을 감안할 때 뭐 이 정도도 안 될 것도 아니다라는 판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스펜로스, 라운 아메리칸 두 마필이 주는 무게감이 조금은 더 강해 보인다 라는 판단이에요. 57.5의 MJ 베스트는 매력이 좀 떨어집니다. 자, 이번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9번 라운 아메리칸이 아닌 8번 아스펜로스를 먼저 놓고 싶고요. 9번 라운 아메리칸은 강력한 상대로 두 마필 일단 위에 올려놓고, 도전 세력으로 더 리퍼, 스마트 전사, 다코스로 부스터 로켓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 마지막 경주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2등급 19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8번 마이티칩,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고요. 7번 옐로캣, 강력한 상대입니다. 자, 이 두 마필, 저는 이 두 마필도 순위를 8번이 우선이 아니라 7번을 조금 더 우선하고 싶다 라는 판단이에요. 옐로캣 직전 경주가 KNM배 대상 경주였는데
1등급 1등급 마필들을 종반 앞설 정도의 힘을 과시한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51이에요. 직전 56입니다. 1900 더 좋죠. 옐로우캣의 힘을 감안할 때 저는 1600보다 경주거리가 늘어나도 오히려 더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마이티 칩이 직전 경주 정말 무섭게 날라오면서 입상을 해내는 그런 모습이 여기 했는데, 이 마필도 뭐 긴거리 좋은 마필입니다만 저는 옐로우캣이 51이면 충분히 마이티 칩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자, 9번 큐피드 베이브. 선행 힘들 것 같습니다. 선행을 못 갈 것 같아요. 선행 가야 되거든요. 이날 선입으로도 꽤 많이 뛰었습니다. 이날도 놓고 승부, 이날도 놓고 승부. 이날은 성공했습니다만 이날은 실패했죠. 선행 안 가고도 이날 많이 뛰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도의 편성이 아니다. 따라가서는 못 버틴다. 근데 안쪽에 빠른 마필이 버티고 있어요. 몬스터 K, 코스모. 몬스터 K와 코스모를 큐피드 베이브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11번 서울탱크는 다크호스죠. 이 서울탱크가 1900에 상당히 강점이 있어요. 힘이 좋은 유형의 마필이거든요. 서울탱크. 그리고 컨디션을 바닥을 치다가 상태가 살짝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투지가 묻어나는 주행을 보이면서 서울탱크가 좀 올라왔구나, 상태가 올라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딱 받았는데, 편성을 보니까 인기 마필들이 좀 허술합니다. 이 정도면 다크호스로서의 역할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안쪽에 있는 라운핑크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살짝 언급만 하겠습니다. 혈통이 정말 좋죠. 머스킨맨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시수말이고, 핑크 캔디 정말 능력 마필을 많이 배출한 그런 모계혈통이에요. 자, 이 머스킨맨과 핑크 캔디의 조합은 정말 초반에 연속 입상 행진을 달리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경주력을 보였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잠재력의 결과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한동안 주춤했어요. 한동안. 다시금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이번 경주는 아니다, 지켜만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운핑크는 다음을 한번 기약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자, 안쪽에 있는 몬스터 K, 코스모, 그리고 스카이 돌핀까지 가능성이 있는데, 자, 몬스터 K는 아직 약간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살짝 무거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코스모가 일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이 코스모가 이번 경주 동반 출전하는 이 베스러키하고 훈련 과정에서 병합훈련을 소화를 했는데, 스피드가 앞선 건 당연한 거고 길게 가는 힘까지 앞서요. 길게 가는 힘까지 베스러키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모가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코스모가 1900이라면 단독 선행을 편안하게 해도 직선주로 해서 설 것이다, 땅 팔 것이다. 자, 결국 이번 경주 정리합니다. 7번 옐로우캣, 8번 마이티칩, 이강구도 인정합니다. 여기에 3번 스카이돌풍, 그리고 다크호스로 11번 서울탱크까지 요 정도로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마지막 10경주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토경마 일단 뭐 1경주부터 노리고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선택 측경주, 그리고 7경주 메인을 전후로 6, 7, 8 연타석으로 한번 상황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경마
남은 시간 잘 준비를 해서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갑니다.